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하루는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다시 하루는 즐거웠다가 지수에 따라서 기분이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나 미중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긍정적으로 출발을 하더니 내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마감까지도 그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SK 바이오팜을 통해서 다른 바이오주들까지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바이오주들은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이나 그리고 게임주 등 탄력적으로 개별장의 흐름까지도 좋았습니다. 이런 오늘 상승의 힘을 과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공략을 해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관망을 해봐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오늘은 목요일이죠. 여러분들이 길목에서 이끌어 주실 분 바로 길목대장 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노란톡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요. 대박 친구 길목대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1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 체크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범 선생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범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흥 왜 안 해주시나요? 오늘 깜빡했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또 일주일 만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시작 인사법을 잠깐 까먹었네요. 네, 지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 네, 범 선생입니다. 네. 네. 어떻게 좀 한 주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바이오 업종들이 제가 좀 세게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잠깐 스튜디오에서 제가 월화수를 쉬었잖아요. 네. 근데 월화수 그동안 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바이오 업종도 이제 대세 하락이 아닌가, 이 바이오 업종도 이거 들고 가도 되는가 이런 고민하실 분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희망과 다시 한번 분석 방송으로 바이오 업종이 또 좋다는 점을 강조 드리려고 오늘 또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오늘 방송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벌써부터 좀 제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또 그래도 한 주 동안 쉬고 나와주셨으니까 오늘은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는지도 제가 기대가 되고 어떤 강의를 준비하셨는지도 기대가 되는데 어떤 것부터 말씀해 주실 건가요?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역시 히든 종목이죠. 범 선생이 항상 매월 5월 끝나면 6월에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6선, 7선 이런 걸 준비해드리고요. 네. 6월이 끝나면 또 7월 달이 기대가 되는 6선, 7선 이런 걸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또 7월이니까 6월 지금 딱 7월 들어와서 1일 어제 오늘 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범 선생이 7월에 급등 나온 7선, 7월에 급등이 예상되는 7선 종목을 제가 어제도 준비했는데 아직 범 선생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거나 아니면 어제 노란톡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꼭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7월 급등 예상이 되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제가 관심주로 드릴 테니까 오늘 아니면 못 받아 가십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그렇게 히든 7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게 그 선물이에요. 7선이. 이게 그 저번 주에 준다고 하셨던 그 7선 맞죠? 네, 맞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사실 화요일 날 드렸어야 됐는데 네. 제가 좀 더 분석한다 해가지고 수요일 오전, 그러니까 어제 1일 아침 장 전에 드렸어요. 장 전에 드렸는데 지수는 떨어졌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점 그리고 지금 흐름 매우 좋으니까 한번 범 선생 전문가가 한번 분석해본 히든 7선 오늘 노란톡 대박 친구 길목대장 노란톡 오늘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7선을 이 강의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저께 주셨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어제 주신 종목군 안에서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있었죠. 일단 바이오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IT 종목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좀 이따 제가 좀 설명해 드리지만 거기 안에 종목 또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서 거기까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후에 좀 설명 드릴게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종목 7선과 함께 그것과 관련된 강의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제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오늘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도 함께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노란톡 있죠.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길목대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관심 종목 7선은 방송이 끝난 후에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이따가 종목 상담도 한번 참여해보시고 오늘 강의에 대한 코멘트 같은 것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SK, 좀 PPT 이제 화면에 띄어져 있죠? SK 바이오팜 언제? 예,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오늘 상장이 됐고 요걸 토대로 어떻게 뭘 유추할 수가 있는가? 코스닥 바이오 업종들 급등 조짐이 보인다. 이런 수 좀 오늘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최근 일주일, 좀 길면 한 2주 동안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약세였던 종목들도 있지만 급락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왜 급락이 나왔을까? 뭐 악재는 없었거든요. 누가 뭐 임상이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뭐 대주주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가 지수는 물론 눌리긴 했지만 저번 주, 요번 주 눌리긴 했지만 왜 눌렸을까? 왜 눌렸을까? 고민해보니까 오늘 딱 SK바이오 딱 나오면서 대장에 내가 대장이니까 따라와라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건 뭐야? SK바이오팜이 이제 신규 대장으로 딱 등급을 하면서 그전 대장이었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이런 업종들이 오늘 반등이 나온 거죠. 그럼 그동안 눌렸다가 이 종목에 오늘 히든카드로 더 각광받게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바이오가 조금 많이 좀 지체되고 좀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이 공모가가 얼마예요? 그렇죠? 49,000원. 예, 49,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시가가 얼마로 시작했습니까? 98,000원 더블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공모가에서 시가가 가장 높은 가격에서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모가 대비 시가가 시작할 수 있는 게 200%인 거거든요. 그래서 200%가 떠서 98,000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종목 98,000원에 살 수 있었는가? 이것도 아니야.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점상으로 또 갔어요. 시가가 되고 1분 만에 바로 127,000원이 바로 찍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상. 이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 3조가 넘어가는 업종이 점상에 걸렸고 그러면 이거 여기 좀 어떻게 보면 물량들이 고점에서 상한가의 물량이 얼마 정도 몰렸는가 가격대로 보니까 이 물량이 2조 5천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에서 뭐 1,000억, 2,000억 수준이 아니고 거의 공모가 대비 시가총액의 거의 한 80%, 70% 정도에 되는 그런 자금들이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내일도 한번 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내일도 아니면 이 SK바이오팜 향방에 따라서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초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지금 바이오 종목들 많이 좀 손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단기간 안에. 그런 분들 노란톡에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물어봐 주시면 제가 하단 라인 한번 잡아드리도록 강의 끝나고 상담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 그 종목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대박이다. 그렇죠? 하자마자 점상을 갔으니까 이게 뭐 공모를 해가지고 그럼 내가 1억을 넣었다 그러면 이거 뭐 엄청 대박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1억을 넣었다면 물론 산술적으로는 159%의 수익률이 나온 건 맞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하자면 올라간 거니까 내일도 또 상한가로 간다 그러면 이거보다 퍼센트가 훨씬 크겠죠. 근데 청약 경쟁률이 321이에요. 그러면 1억을 넣었다면 얼마? 12주 받는 거예요. 12주. 그러면 얼마? 대략적으로 58만 8천 원을 납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넣었다면요? 1억을 넣었다면.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로 가더라도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을 넣었더라도 지금 1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오늘로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종목을 어차피 안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니면 소액으로 들어가셨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을 유추해가지고 SK바이오팜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한 주라도 잡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SK바이오팜이 지금 상한가를 가니까 이 파생되는 이 전반적인 코스닥, 코스피 시장에서 영향을
느끼셨다가 어떻게 범선생이 뭐예요? 선취매 또 길목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급등하고 있는 거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 SK바이오팜이 영향력을 유추하셔가지고 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급등 나왔다가 눌린 뭐 길목에 있는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전략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을 대장주로 선별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 이제 서브 종목들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좋은 건 알아요. 주식은 몰라도 SK바이오팜 청약하면 대박 난다더라.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SK바이오팜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좀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어려운 용어 빼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SK가 지금 지주회사, SK 지주회사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게 SK바이오팜입니다. 그 SK바이오팜이 이 100%를 25%를 어떻게 공개를 하면서 주식수를 이제 발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을 했는데 왜 관심이 뜨거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모기업이 지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바이오 업종들이 위험하다 뭐 임상 실패하면 하한가 가더라, 임상 실패하면 뭐 대주주가 뭐 횡령하더라, 뭐 구속된다더라 이런 이슈들이 요즘 많잖아요. 모기업들이. 근데 이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 2019년 그리고 2020년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실적이 엄청 나오는 회사인가? 아니에요.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인데 왜? 대장이 모기업 있잖아. 모기업이. 누가? SK.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SK가 지금 재계서열 몇 위예요? 3위잖아요. 3위. 삼성, 현대, SK. 이게 지금 재계서열 지금 대한민국 순위인데 대기업이 지원을 빠방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력 지원 해주고 또 적자 나와도 메꿔줄 수 있다는 거. 연구만 해라는 거예요. 연구만. 막강한 지원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행보로 봤을 때 이런 대형주들은 몇 년 놔두면 올라간다는 힘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오 업종이나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막 흔들렸던 그런 기업들과는 조금 다른 안정성을 좀 더 믿고 그래서 청약이 된 거고 그럼 이 기업이 어떤 물질을 파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뇌전증과 수면 치료제를 판매하는 주 매출 포인트를 잡는 게 이 두 개인데 이게 대한민국 최초로 그러니까 카피해가지고 기술을 카피해가지고 뭐 아니면 또 특허를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FDA 승인한 게 아니고 SK바이오팜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유통까지 했는데 그거를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국내 최초예요. 근데 두 개를 이제 FDA 승인을 받아서 두 개 다 지금 미국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판매가 그러면 성장성이 높은가라고 봤을 때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애널리스트들의 어떻게 뭐 의학 보고서를 따른다 그러면 지금 2020년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와 수면 치료제 스누시라고 하는데 이 매출 규모가 몇 년 뒤? 5년 뒤면 약 몇 배? 200배 정도. 맞나요? 20배. 20배 정도 커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매출보다 5년 뒤에 20배.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매출이 한 1년 동안 적자는 나오고 있지만 매출 한 1,000억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 잡히고 있는데 그 매출이 5년 뒤에 얼마? 1조 5천억 이상 달성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매출이 얼마일까요? 지금 7천억이에요. 삼바가 7천억인데 물론 삼바가 3년 뒤, 5년 뒤 흐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매출이 전망이 좋다. 그래서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일단 비교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거를 얼마나 평가를 했는가? 뭐 8만 원, 7만 원, 6만 원 적정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시가부터요. 뭐 11만 원 바로 더블 가버리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평가니까 떨어질 것이다. SK바이오팜이? 아니요. 지금 매수 물량이 얼마예요? 2조 5천억인데요. 내일도 또 점상 내지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번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맨 처음 상장했을 때 이때 지금도 똑같아요. 당시에도 2016년도 12월 달에도 실적 논란과 성장성 거품 우려가 있었는데 공모가는 13만 원대였고요.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결국 80만 원대잖아요. 그러면 몇 배? 한 6배 정도가 떴네요. 몇 년 만에? 2016년부터 20년도까지.
5년도 안 돼서. 그러면 지금 SK바이오팜이 만약에 지금 유동성으로 거품이 있지만 뜬다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바이오 업종들의 한번 순풍.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17년에 급등 나왔고 대부분 바이오 업종도 누가 있어요?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 어떻게 됐어요? 17년도에 다 5배에서 10배 갔잖아요. 1년 만에. 누구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스의 상장과 그 시장의 상승기를 엮어가지고. 그럼 바이오가 지금은 꺾였지만 자, 2년 전에 누가 나온 거예요 지금? SK바이오팜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없었던 이런 빅 대어가 좀 나온 거니까. 그럼 지금 삼바가 지금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52조 정도 되는 거고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한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52조인데 지금 아직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죠. 5조 미만이니까. 그럼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고평가는 맞아요. 지금 고평가인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떨어질 것이냐 이거는 저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파급력은 엄청 강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예측이 되는 거고 일단 돈이에요. 돈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지 재작년 대비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얼마? 지금 이미 40조를 샀는데 개인들이 올해부터 주식을 40조나 샀는데 지금 SK바이오팜 때문에 지금 예탁금이 지금 50조를 터치했다가 지금 잠깐 내려왔는데 그래도 50조 부근에 있어요. 예탁금이. 그 돈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깔려있는 돈이. 대기하면서. SK바이오팜 떨어지면 막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기다려가지고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더 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냐면 일단 SK가 지주회사잖아요. 물량 갖고 있는 75%를 갖고 있는데 6개월 동안 팔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년까지 팔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사주, 여기 임직원들이 얼마? 5%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1년 동안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20% 이제 유동 물량인데 여기 안에서 약 10% 이상이 기관 물량인데 기관 물량이 또 어떻게 돼요? 보호예수 물량,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간이 팔 수 없는 그런 확약이 되어 있는 업종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유통될 수 있는 그 양은 5%에서 13% 내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할 때보다 더 유동성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한 18%에서 20% 사이였는데 그거보다 5%에서 10% 정도 더 아래인 유동 물량 수인데 뭐가 있어요? 돈은 그때보다 2배 많아요. 풀려있는 돈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은 있겠지만 더욱더 미래 가능성을 보고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20년 왜 바이오 장생가 지금 약간 대한민국 시가총액 1등, 2등, 3등 이런 종목들이 뭔지 아세요? 1등은 아실 것 같은데 1등, 2등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네. 그렇죠. 삼성전자와 또 상위권에 있는 게 현대차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과거에 잘 나갔던 그런 기업들 물론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가긴 했어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좀 더뎌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주주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지 않는다. 지금 상황 봤을 때는. 그럼 이 종목만 올라갔는가? 안 올라갔는가? 이 종목 뭐예요? 하이닉스예요. 대한민국 시가총액 2등 기업이죠. 2등 기업은 이건 더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들고 있으면 화가 날 정도로 그렇죠? 거의 계속 제자리. 이게 대한민국 지금 2등 반도체 회사입니다.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주가의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등 바로 삼성전자는 뭐예요? 대한민국 동학농민운동에다 해가지고 삼성전자 사면 이거 그냥 3년 적금해 놓으면 안 올라가겠어? 이거 그냥 일반 은행 예금 1%밖에 안 되는데 이런 종목 그냥 들고 있으면 3년, 5년 들고 있으면 그래도 설마 원금보다 아래로 떨어지겠어? 이런 마음에 사긴 했는데 막상 다른 종목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속은 타. 그렇죠? 물론 장기 투자를 하신 건 알겠지만 속은 타요. 왜? 안 올라가거든. 안 올라가거나 본전권이거나 계속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유혹이 되면서 다른 종목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그 종목에서 또 손실이 나시고 이거 괜히 갖다 그냥 삼성전자 괜히 들고 있을 걸 이런 마음도 드실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런 흐름도에서 전혀 정반된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셀트리온이네요. 느낌이 다르죠? 아까 이것도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10등 안에. 지금 셀트리온이 한 7등, 8등 정도 되는 대기업인데 앞에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누군가요? 네, 셀트리온은 뭐 급등하고 있다는 거야. 또 삼성의 대표 삼바도 지금 뭐 최근 조정은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흐름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지금 주식 역사상 대기업들이 뭐 조선업이었으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업이 막 갔다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막 갔다가 대형주들입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막 갔다가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재작년 2017년 막 갔다가 근데 2020년 들어와서는요. 뭐가 다르냐면 17년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크게 물론 삼반이 있었습니다. 삼반은 있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있었지만 대부분 올라갔던 기업이 누구예요? 신라젠, HLB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간 거였고 2017년에는 20년에는 뭐예요? 코스피 상위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크게 주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확 다릅니다. 신라젠이 올라가는 거와 삼바와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막 급등하고 있는 이 흐름은 전혀 다른 거죠. 근데 누가 나왔어요? 최고의 빅팜이 나왔잖아요. 바이오팜. 오늘 상장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길을 확 누가 대장이야? 삼바가 대장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이야? 셀트리온이 대장이야? 아니 내가 대장인데? 이러면서 아마 3파전을 노릴 하반기까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 놓고 사람들의 그런 신약 개발. 근데 지금 딱 뭐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치료라든지 생명이라든지 바이오 쪽이 좀 더 민감한 시기인데 그걸 겁맞아서 바이오 업종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많은 조건이 거쳐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 중형주들 덜 올라갈 종목이거나 아니면 이런 관련주들을 내가 중장기 투자를 했을 때 그럼 리스크는 없는가? 리스크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형주들의 힘을 입어 크게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잘 갈 때는요. 반도체 업종도 대부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대차 있잖아요. 자동차 업종이 막 가잖아요. 그러면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4차 협력사까지 부품주들이 다 떠요. 지금 테슬라 가니까 미국에 테슬라 뜨니까 누가 가요? 대한민국 2차 전지 관련 업종들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가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팜 이런 업종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주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 비슷한 이런 업종들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런 기대감이 분다고 이 50조 장세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올해 바이오 암흑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021년은 모르겠는데 올해 2020년 하반기는 탈출 기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약 바이오 차트예요. 17년에 18년까지 고점 찍다가 1월 달까지 고점 찍다가 뭐 임상 실패 뭐 이슈로 막 힘들었잖아요. 제약 바이오가 특히 작년에 많이 힘들었고 뭐 신라젠 이슈도 있었고 뭐 코오롱 티슈진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올라갔던 차트가 이제 떨어졌고 이렇게 빡 올라갔어. 그럼 이런 자리가 뭐예요? 역시 길목이라는 거죠. 큰 업종에서는 길목 차트가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테마의 선침의 자리라든지 테마의 길목이라든지 이런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큰 물결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작은 종목 그럼 내 포트 안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골고루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압축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올해는 많은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 종목 당연히 좋죠.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 종목을 좀 덜 올라가거나 기대가 되는 종목을 어디다가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7선 그러니까 6월 달에 급등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7개를 출연했어요. 출연해가지고 우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드렸죠. 노란톡에 어제 아침에 드렸고. 근데 요즘에 뭐 바이오만 갑니까? 아니 2차 전지도 가요. 그리고 반도체 오늘도 뭐 반도체 업종들도 가니까 그렇다고 뭐 바이오 종목 다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IT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선별을 했고요. IT 종목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을 한 4종목 정도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7월 럭키7 7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드렸는데 오늘 마지막 뭐 7개 종목 중 안에서 한 종목이 리메드입니다. 리메드인데 리메드가 오늘 몇 프로 갔어요? 어제 드렸는데 오늘 10%. 오늘 SK 바이오팜 빵 뜨고 셀트리온 4% 뜨고 삼성바이오로스 한 4% 뜨고 바이오주들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눌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7%, 8%, 10%막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리메드를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막 올라갈 때 그렇게 드리잖아요. 범 선생이 지금 우리 대박친구분들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범 선생 공략법이 뭐라 그랬어요? 딱 2가지로 나뉜다 했죠. 검색기도 만들어 드렸고, 그렇죠? 검색기도 어떤 눌림목 검색기 만들어 드렸잖아요. 많은 분들한테 급등주 나와요. 따라 들어간다? 아니, 눌림목. 그리고 그걸 선취매하거나 또 이게 자막에서 범 선생 이름이 뭐예요? 길목대장 범 선생이잖아. 그럼 무슨 길목?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선취매하는 그런 하락 구간에서 선취매를 한다. 그게 바로 낙폭과대 길목 매수인 거예요. 길목 매수. 그럼 바이오도 물론 올라갈 때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으면 거기에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수. 그리고 떨어졌을 때도 낙폭과대 종목들을 흐름을 보고 어차피 바이오 업종도 크게 갈 수 있는 흐름을 나와보니까 남들보다 조금이 100원이라도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똑같은 바이오라도. 그렇죠? 셀트리온이라도 ABL 바이오라도 남들보다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사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범 선생이 그런 낙폭과대 종목을 잘 요리할 수 있는 길목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눌림목에 선침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까지도 제가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오늘 또 강의 끝나고 아직도 그 낙폭과대 그런 급등주 나왔다가 막 눌렸는데 그런 종목을 뜰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아직 못 받았다. 그런 분들은 오늘까지 또 검색기를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낙폭과대된, 그러니까 IT도 마찬가지예요. IT도 막 올라가 있는 종목 말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떨어졌거나 6월 달에 막 행보하고 있는 애들인데 7월 달에 기대가 되는 그런 관심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리메드도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러면 걔가 그 종목이 7월 달에 6월 달에 급등이 난 6월 달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범 선생은 길목을 뭐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걸 권해드려요. 이런 자리. 그 리메드도 이런 자리에서 드린 거고. 근데 우리가 차트를 돌려보면요. 가장 유혹을 많이 느끼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 왜? 이때 상황으로 돌아가면요. 더 뜰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주식이 뭐예요? 변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시장이 변수든 모든 변수든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지면요. 대응책이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이거 손절해야 될까요? 추매해야 될까요? 다 전문가 찾아가지고 물어보시고 방송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아예 그냥 좀 더 싸게 사보자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제가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들만 선별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강의를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내내 길목에서 잡자. 고점에서 잡지 말자. 고점에서 잡는다 그러면 추매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바이오 업종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제가 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올라가더라도 남들보다 1000원, 남들보다 100원 이래야지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에 당연히 뭐 셀트리온 좋은 거 알아요. 삼성바이오로스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조급함이 오히려 투자 습관에서 아니면 전략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자리에 드립니까? 이런 자리에 드려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했어요.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하나 둘씩 다 선별을 해드려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이 이제 리메드인 거고 리메드가
뭐 일봉상에서는 지금 3만 원 아래 가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31,500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럼 나머지는 뭐야? 그렇죠? 지금 하나는 리메드로 공개가 됐고 나머지 바이오 종목 땅땅땅 그리고 IT 요즘 반도체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대응책이 미흡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재료는 좋고 실적 좋은데 6월 달에 기대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들이면 조금 더 안전하게 구간을 잡을 수 있는 급등 나오면 더 수익률도 크고요. 이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우리 노란톡 그리고 우리 대박친구 시청자 친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또 많은 분 오늘까지만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끝나고 아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강의는 여기서 준비한 대로 좀 마치고요. 이제 노란톡에 오신 분들 이제 종목 상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대박친구 길목대장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길목대장 검색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또 올려주신다고 했고 또 관심주 7선 어제 드렸는데 오늘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관심주 7선, IT 3종목과 바이오 4종목 이렇게 모두 럭키7 7종목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2종목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7종목을 주시는데 그래도 럭키7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종목들이 바로 가면 참 좋겠지만 바로 가지 않는 종목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종목들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심은 정확하게 딱 알 수 없어요. 저도 전문가이긴 하지만 내일 어차피 주식은 뭐 어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확률로 보셔야 되는 거. 확률에서 6월 달에 안 썼어? 이 큰 재료로? 5월 달도 안 쌌어? 그러면 한 번, 두 번 눌렸다가 세 번째는 뜰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드리는 건데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5월 말에 관심주 10선, 그때는 10종목이었거든요. 10종목인데 8종목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7월은 더 짧게 했어요. 10종목보다 3종목을 더 줄였어요.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7종목 줄였는데 거기에 자기에 맞는 뭐 종목이라든지 자기의 관심에 맞는 종목이면 충분히 기다렸다가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가격 전략까지 제가 따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을 한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대박기원님이 보내주신 풍국두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5,370원, 보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풍국두정, 범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단을 해주실까요? 네, 25,700원이요. 이제 살짝 고점이긴 한데 25,300원. 300원? 네. 한 이 정도네요. 예, 이 정도.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정고점. 정고점을 이제 뚫을랑 말랑 하는 그런 자리긴 해요. 그러면 풍국주정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수소차 테마의 대장 이력이, 지금은 대장은 아닌데 과거 대장 이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풍국주정이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좀 도드라지는 부분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바로 실적. 왜냐하면 풍국주정은 최근 한 3년간 4년간 적자가 나왔던, 물론 크게 성장했던 적은 없어요. 안정적으로 매출을 나는 회사인데 일단 적자,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적자가 많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실려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테마 불어버리니까 종목이 크게 반등 나올 수 있는 건 종목이죠.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아니면 올해 하반기에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테마가 무슨 테마예요? 정부 그린 뉴딜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고, 또 현대차의 주력으로 수소차를 이제 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수소차 아니면 유럽의 수소차라든지 하나둘씩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친환경적으로는 뭐 으뜸인
그런 테마인 거죠. 그래서 미래 전망적으로는 좀 좋은데 단기적으로서는 이제 월봉이 살짝 이제 6월 달에 좀 뜬 상태고 그리고 지금도 갭이 좀 떠 있어요. 갭이 좀 떠 있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면서 테마의 흐름이 분다 그러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29,000원 부근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번 달에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제가 봤을 때 수요차 계속 갈 것 같진 않아요. 이번 7월 달에 한번 눌림목 구간이 한번 나오거나 아니면 8월 달에 눌림목 구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계속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분명 테마가 단기 과일 걸리면 눌림목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최근 흐름 좋을 때 한번 슈팅이 딱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28,000, 29,000원 부근 이런 부근 안에서 조금 물량을 10%긴 하지만 더 줄이시길 그렇게 팔 필요는 없는데 손실을 팔 필요는 없는데 슈팅 나온다 그러면 조금 팔아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은요. 예,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비중 조절을 해주실 것을 권장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신선 달님이 보내주신 카이노스메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노스메드 보내주셨고요. 6,740원에 매수하셨는데 보유 비중이요 100%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카이노스메드. 카이노스메드요? 네. 6,700원이요? 5,700원? 6,000. 6,700원 단가가 안 나오는데? 일단 최고점. 네, 거의 고점에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일단 고점에서 어떤 이유로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카이노스메드가 이제 스펙주화 해가지고 언제죠? 올해 2월 달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스펙주가 전환이 되면서 일단 이 종목을 어떤 이유, SK 관련주기도 합니다. SK 바이오팜의 어떻게 보면 히든주라 해서 이거 카이노스메드 종목도 그렇게 엮여서 테마로 엮였는데 일단 비중 100%가 들어간다면 투속 대응이 안 되네요. 그렇죠? 왜? 올라가면 좋아요. 올라가면 비중 100%니까 기대 수익률이 너무 커요. 근데 대부분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떨어지면 그 후속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중 100%이기 때문에 손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좀 전략이 좀 잘못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 종목을 고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은 좀 적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종목이 갈 수 있는가? 만약에 내일 SK바이오팜이 또 점상에 가요. 그러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깨진다. 여기 저점 5,000, 300원 정도가 깨지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반 정도라도 줄이셔가지고 다시 더 떨어졌을 때 전략을 어떻게 일단 전략 손절할 수 없는 거니까 지금 좀 많이 과대 낙폭 한 4,300원 이런 구간 안에서 탁하면 평단가 딱 낮춰주면서 반등 나올 때 올라가는 건데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한 번 떨어지면 20%, 25%씩 떨어져요. 고점에서. 그렇게 변동성을 주는 중시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떨어지면 그냥 승부사니까 바로 매도하고 손절 치고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지금 매매 습관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가면 좋고 안 가면 떨어지고 이런 지금 그런 도박 심리로 들어가신 거니까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뜨면 기대 수익 제가 봐서 전고점 이상 보셔도 됩니다. 7,000원까지 보이는데 만약에 전저점이 깨졌을 때 후속 대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5,300원에서 일단 비중 반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 떨어졌을 때 다시 언제 4,300원까지 안 떨어진다. 그러면 홀딩 하셔도 돼요. 다른 종목 잡으셔도 되고.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이때 다시 추매하셔서 평단가 낮추시는 거예요. 기업 자체는 나쁘지는 않는데 한번 최근 펩트론 이런 거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볼까요? 펩트론? 물론 오늘 올라갔지만 지금 고점 대비 40%가 떨어졌어요. 비중 100% 들어갔으면 40%가 6거래일 만에 바로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펩트론이 내일 또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럼 전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계속 이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만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따 종목 매매도 못하고. 그럼 전략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 다시 기억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SM님이 SN테크 보내주셨습니다. 1,4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이 SM님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계시네요. 80% 보유하고 계십니다.
살려주세요. 추매해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80%에서 또 추매를 해야 된다고 여쭤보시는 거 자체가 왠지 평단을 낮추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센테크 1,42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범 선생님 네. 좀 비중이 큰 만큼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딱 이런 구간에서 그렇죠? 지금 딱 이 구간이네요. 딱 이 구간 1,400 횡보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이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간이면 합니다. 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지지받고 급등 나왔다가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횡보하다가 떠주면 좋겠지 하고 들어가긴 하는데 주식은 항상 결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 후속 대응이 돼야 되는데 일단 비중 80%다. 그럼 20% 가지고 여기서 추매를 한다 해서 평단가가 떨어질 것인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추매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손절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월봉 자체가 3월 달에 테마 불어가지고 어떤 테마? 이 기업이 지금 환경, 황봉, 볼, 배부 뭐 이런 쪽 자동차 쪽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테마가 일본 수에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테마는 근데 3월 달에 떴으니까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언제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구간이죠. 왜? 반등이 제가 급등 나오고 나서 공략을 어디에 한다 했어요? 요번 달에. 만약에 4월 달에 공략을 했었으면 이런 5월 달 반등, 6월 달 반등 이런 자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또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시간이 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렇다고 손절하지 마시고 시장이 좀 괜찮잖아요. 올라가면 충분히 본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단기간 안에 못 올라갈 수 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 추매하지 마시고요. 20% 가지고 좀 더 강의를 들어보시고 더 합리적인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수익 보셔가지고 이 종목을 따로 대응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추매는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고 네, 하시는데 그렇죠. 80%에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네, 비중 조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손절한다 그러면 지수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손절치고 따라주면 잡아라 아니면 네. 현금을 보유해라 이런라 말씀드리겠는데 네. 올해 하반기 증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네. 결국 지수가 상승을 하면 눌려있던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 3월 달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그런 유추로 봤을 때 힘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분 정도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안내해드릴 점이 바로 아까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힘을 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바이오주 안에서도 관심주 7선을 어제 공개했는데 어제 못 받으신 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요. 대박친구 길목대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채팅창 들어오시면 방송이 끝나고 관심주 7선 그리고 길목대장 검색기도 또 한 번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늘 왜 이럴까요? 비중이 많이들 실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 30%도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에이프로젠 제약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보유하고 계시고요. 2,09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 비중 30%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범 선생님 에이프로젠 제약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 이 기업 자체는 뭐 유상증자 이슈가 컸던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막 하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래 했는데도 결국 올라왔어요. 결국 올라왔고 힘도 좋고 제가 봤던 제약주 안에서도 좀 괜찮은 미래가 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평단가도 횡보하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 제가 봤을 때 한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월봉으로 보도록 할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언제 최근에 막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좀 높긴 하시지만 네. 30% 정도면 추매할 가격도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1,700원까지 나온다 그러면 추매하셔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여주고요. 목표가는 역시 정고점, 바로 전 기다리셔도 제가 바이오 흐름 불었을 때 한번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250원, 2,250원의 전략 매도 이걸 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네. 종목 검색기도 또 따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을 사실 고점 대비 30%, 고점 대비 40% 급등 나왔다가 그 다음 달에 잡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포인트 범 선생의 어제 길목 라인인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뭐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계적인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색기를 저번 주에 드렸는데 또 오늘 또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또 드릴 거고,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관심주 7선, 이건 또 뭐냐? 지금 종목에서 급등 나왔던 애들 말고요. 6월 달에 조정받았거나 재료로 있는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았던 그런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노란톡에 지금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바이오 종목 4종목과 그리고 IT 종목 지금 시장에 관심 받지 못했던 삼선까지 이렇게 해서 총 7종목을 언제 드렸어요? 1일날, 어제 1일날 들었는데 지금 며칠이에요? 2일이죠. 몇 거리를 지났어요? 2거리밖에 안 지났다는 거. 아직 7월 끝나지 않았다는, 이제 초반이나 이제 초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월 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앵커님이 네. 참여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길목대장 검색기 그리고 관심주 7선, IT 3종목과 그리고 바이오주 4종목까지 해서 럭키세븐 7종목 선물로 주실 거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대박친구 길목대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